자, 다산고의 24년 1학년 2학기 기출의 변형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네요. 자, 3차 방정식에 0이 아닌 두 근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0이 아닌 두 근이니까 인수분해 했을 때 한 근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0이 아닌 두 근은 바로 오른쪽에서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저기다 대입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는 10이겠죠? 2a는 6이니까 a는 3이 되겠네요. 자,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각각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인데요. 저 보면 인수분해 형태에서 첫 번째 식, 저 인수분해 하려고 했더니 요 식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자,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x 포인트가 어디서 찍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찍히는 포인트를 먼저 생각하려고 근해 공식이나 판별식을 사용할 텐데 이를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4, 8, 4, 32 0보다 작네요. 자, 0보다 작으면 저 그래프는 x축 위에 떠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등식은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실수와 첫 번째 부등식의 공통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첫 번째 식의 답이 되겠네요.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y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인수분해가 돼서 두 번째 식에 대입하는 방식이죠. 자, 첫 번째 식 인수분해하면 x는 y이거나 아니면 x는 3i가 될 겁니다. 그럼 각각을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이제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x는 y를 대입하면 y 대신 x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6x 제곱은 24. 그러면은 x 제곱이 4가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2일 때 y가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겠네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구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x가 3i를 주어진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9i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주어진 식이 24, 19, x 대신에 3i를 집어넣으면 이게 중간에 3i 제곱이네요. 그죠? 중간이 3i의 제곱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 제곱이 1이니까 y가 1일 때 x는 3이 되고요.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답이 이게 전부가 되죠. xy의 최대값, xy의 최대값은 4가 되겠네요. 자, 주어진 부등식 해가 마이너스 5부터 2까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5와 2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돼서 a는 3이 되고요. 자, 두 근의 곱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럼 4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이차함수를 가지고 연립부등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의 해가 저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자, 등호가 있는 부분은 여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fx의 하나의 근이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를 직접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자,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등호가 없는 부분을 볼까요? 등호가 없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이 수를 만들어내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3은 gx를 0으로 하는 근이 되겠습니다. 3을 집어넣으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a, b 값을 연립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연립해 보면 a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연립해 보면 b는 10이 되겠습니다. 10. 자, 10을 써서 fx-gx를 직접 계산해 줘야겠네요. 자, fx를 a, b를 대입하고요. a가 마이너스 12, b가 10. 자, gx는 a에 1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0x, 그 다음에 12를 대입하면 60이니까 63이 되겠습니다. 자, 식은 이렇게 되고요. 주어진 식의 fx 마이너스 gx를 식을 정리해주면 이 식이 최고차이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8x 마이너스 53 2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이제 요거 풀어주면 자,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의 답은 x가 7부터 11까지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정수는 빼서 2를 더한 거죠. 빼서 2를 더하면 5개, 그죠? 5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중근과 다른 허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구조를 잘 봐야겠죠? 그러면 근이 하나는 a겠죠, a. 한 근이 a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자, 중근을 갖는 것은 먼저 우리가 가능성을 얘가 중근일 때를 보겠습니다. 얘가 중근일 때의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0이 중근일 때. 자, 그럼 판별식 써볼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될 때고 여기서 a 값이 바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니까 2분의 1하고 1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중근과 다른 한 근을 갖는다. 그럼 이게 중근일 때 a의 2분의 1을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고 n의 1일 때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a가 2분의 1일 때를 해볼게요. 자, a가 2분의 1일 때 전체 식을 보겠습니다. 2분의 1을 직접 집어넣어서 그러면 식은 뭐가 되죠? 자, 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2x. 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저게 이렇게 돼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볼게요. 중근과 다른 한 근을 갖도록이라고 하니까 a 2분의 1일 때 주어진 조건에 만족합니다. 요건 됐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a가 1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a에 1을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0이 돼서 이거는 중근과 다른 한 근을 갖는다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자, 위에 건 됐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2차식이 중근일 때를 조건을 찾아서 했는데 이제 또 다를 때를 해볼게요. 자, 어떨 때냐면 여기는 2차식에 x 이퀄 a를 얘가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x 이퀄 a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저 2차식에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겠죠. 2차식에 a를 대입해 봅니다.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이 어떻게 된지를 확인하고 그 A 값이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A는 0. 이때 A 값은 0 또는 1이 되겠네요. 맞죠? 자, 이럴 때는 위에서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그러면 A가 0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A가 0일 때는 자, 주어진 방정식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가 빠져나오고 이렇게 돼서 중근과 다른 한 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0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2분의 1과 0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만족한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풀었을 때 해가 알파 4-알파, 베타 4-베타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주목해서 볼 건 x의 해가 알파, 베타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된다는 조건과 같은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을 갖는다가 되겠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줬을 때 두 근을 갖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해서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족시켜줘야 되겠죠. 자, 평범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보면 x제곱, 맞죠? x제곱 플러스 부분 마이너스 16까지 해주니까 이게 플러스네요. 마이너스 8x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16 플러스 k는 0이 될 겁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실수이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크다를 진행해 주고요. 자, 판별식 0보다 크다를 진행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자, b-의 제곱이니까 16이네요. 그죠? k는 16보다 작기 때문에 자연수 k의 개수는 15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 볼게요. 세 수를 택하는데 적어도 홀수가 한 개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럼 전체에서 세 수 모두 짝수일 때를 빼겠죠. 자, 전체는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요. 모두 다 짝수인 경우는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 7, 6, 300에서 4를 뺀다. 그러면 56에서 4를 빼기 때문에 답은 52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 볼게요.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합니다. 자, 허근이 존재한다는 것은 2차식에서의 이야기겠죠. 저 인수분해 해야겠네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죠. 자, 허근이 나오는 식은 오른쪽에 있는 요 2차식입니다. 자, 그럼 허근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가 하나의 근이고 알파파가 또 하나의 근이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알파파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2가 되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 곱하기 알파파와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 대입해 보면 2분의 2 플러스 2i가 되죠. 그럼 이는 1 플러스 i의 8승이 되고요. 1 플러스 i의 제곱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럼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가 되기 때문에 1을 계산해 주면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된다. 자, 첫 번째 연립부등식은 쉽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연립부등식의 결과를 수직선상에 나타나 봐야겠네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연립부등식은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인수분해를 하면 이 두 번째는 자, x죠, x. 자, 두 번째 식은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의 결과는 만약에 수직선상으로 나타낸다면 k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3의 중간 지점이 되겠죠. 여기에 k 플러스 3, 여기에 k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공통 범위를 해서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되게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k값마저도 정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속에서 정수가 2개가 되게 만족한다는 것은 여기 5가 있고 여기 6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3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이 두 가지를 만족하려면 이 간격을 보니까 이 간격이 4가 간격이 되죠. 오른쪽에는 k 플러스 3을 정수 조건 2개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다 일치시켜줍니다. 자, 요렇게 여기다가 k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1은 어디죠? k 플러스 3을 5에 만족시켜주면 k 마이너스 1은 4 차이가 나기 때문에 쭉 가서 이렇게 1에 떨어지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겠죠. 그래서 요때 k 플러스 3이 5가 되면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냐면 이 왼쪽 부분 있죠. k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맞춰줍니다. 그럼 k 마이너스 1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 k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3이 4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여기에 2에 찍히겠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도 만족하는 정수가 2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될 때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에서 나오는 k는 2가 되고요. 두 번째에서 나오는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두 만족하는 정수의 합은 1이 되겠죠. 자, 방금 풀었던 조건과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자연수 조건에서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 모두 수직선상에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조건이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한 수직선에서 표현되는 것들은 두 번째의 근이죠. 자, 10부터 1까지를 표현해 줍니다. 자, 수직선을 그리고요. 1부터 10까지가 되겠죠. 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부터 10까지의 가운데 점들을 다 찍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부분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 이게 아니죠. 요 두 부분이 오른쪽 수직선과 겹쳐서 요 수직선과 겹쳐서 자연수를 3개가 나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 포인트부터 한번 찍어 볼게요. n 플러스 3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죠? 크다네요. 자, 크다가 되려면 n이란 포인트도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3이란 포인트는 자연수를 3개를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에 n 플러스 3을 마크를 해주고 이렇게 된다면 8, 9, 10에 3개의 자연수가 포함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3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3이 7일 때, 자, 가능하죠? 자, 그러면 n-3, n-3은 6이 빠지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부동 방향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1에서는 답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수가 7, 8, 9밖에는 안 되죠. 8, 90이네요. 자,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값을 하나씩 조정을 해볼게요. 자, n 플러스 3이 8이면 8에 찍히겠죠. 그러면은 9와 10이 됩니다. 근데 왼쪽에서 한 칸이 당겨져요.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왼쪽에서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하나가 부족하면 왼쪽에서 하나가 채워지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또 n 플러스 3이 9가 되면 n-3은 3이 되고요. 해당되는 값은 10, 여기서는 1과 2 이렇게 해서 3개가 되겠죠. 자, 3개가 되는 숫자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줍니다. 자, 또 마지막. 자, 이번에는 n 플러스 3이 10이 되면, 자, 10이 되는 순간 오른쪽에서는 안 생기죠. 여기서는 n-3이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돼서 1, 2, 3이 우리가 만족하는 3개의 자연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만이 이렇게 자연수의 개수가 3개를 만족하는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자연수 n을 전부 다 더해줍니다. 4, 5, 6, 7 되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 값의 합은 11번의 답은 22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이란 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3이 여기 주어져 있죠? 그럼 저 3이라는 근이 알파, 베타를 제외한 나머지 근인데 지금 여기서 근이 x 이퀄 a가 하나의 근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 이퀄 a라는 근이 3 알파, 베타 중에서 어떤 근일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나눠보고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a라는 근이 3일 때라고 할게요. 자, 3일 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6이 될 거예요. 6이 되죠.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6이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2a가 되는데 요 3-2a에서 요 a 있죠. 요 a가 요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a를 여기에 직접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를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a가 3일 때 온전한 방정식을 전부 다 한번 써보면 이 조건에 맞는지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맞죠? a에 3을 집어넣었으니까 3x 플러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근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의 조건에 어긋납니다. 여기서 실근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3일 때는 틀리고요. 자, 이렇게 조건을 맞춰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알파일 때를 할까요? 자, a가 알파일 때는 세 실근이 3과 그 다음 a가 알파로 되어 있으니까 a가 알파죠. 그 다음에 베타 이렇게 세 실근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3이라는 근이 따로 있는데 이 3이라는 근은 a를 알파로 뒀기 때문에 우리는 2차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a를 알파라고 놓고 가정을 했는데 여기서 x 이퀄 a라는 근이 따로 빠져 있죠. 그래서 이 알파라는 근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이 알파라는 근이 a는 알파죠. a는 알파에서 이 알파라는 근이 여기 있는 얘의 근이 됩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식 x제곱 2a-3x
플러스 6은 0. 요거의 두 근이 3과 베타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3과 베타가 요 두 방정식의 근이라면 베타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3과 베타에서 두 근의 곱 3베타, 3베타가 6이라고 해서 베타는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베타가 2이기 때문에 두 근이 3과 2인 두 방정식이 될 거예요. 3과 2인 두 방정식이 되죠. 그럼 3과 2인 두 방정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A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을 3과 2라고 할게요. 그럼 두 근의 합은 3-2a가 되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a는 2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 값을 구했고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값은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알파가 a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베타가 2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3과 마이너스 1과 2가 세 근이 되겠죠. 그럼 이제 처음부터 서로 다른 세 실근의 조건에도 만족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A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썼던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3이 근이고, 알파가 근이고, 베타가 근인데, 요 베타가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죠? 그럼 베타는 A면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 나온 이 베타 있죠? 요 베타가 아까 그 자리 x 이퀄 x-a라는 요 자리로 갈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2차식 있죠? 요 오른쪽에 있는 2차식의 근은 3과 알파가 두 근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아까 했던 방식과 똑같겠죠?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이 6이 되고 이번에는 알파가 2가 될 겁니다. 자, 구조상으로 아까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알파가 2가 됩니다. 자, 그럼 알파가 2가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3과 2가 되고요. 아까처럼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 이게 3-2a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겠네요. 그럼 a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베타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의 조건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도 결론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써보니 결과가 똑같이 나오고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8개의 숫자 중에서 6개를 사용하는데 짝수와 홀수가 교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6개 중에서 짝수와 홀수가 교대로 나오려면 짝수가 3개, 그 다음에 홀수가 3개인 경우밖에 없죠. 즉, 짝수가 3개, 홀수가 3개일 때 6개를 뽑아서 짝수, 홀수가 서로 교대가 되게 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생기겠죠? 홀수로 끝나서 짝수로 끝나는 교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8개 중에 6개를 고른다. 그럼 6개를 고르는데,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4개의 짝수 중에서 3개를 고르고, 4개의 홀수 중에서 3개를 고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처럼 자리가 결정됐다면, 짝수 3개 돌리고, 홀수 3개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곱하기 3팩 곱하기 3팩.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교대로 생각하면 짝수로 시작하는 교대도 있고 홀수로 시작하는 교대도 있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줍니다. 3개 뽑고 3개 뽑고
그 다음에 배열하고 짝수로 시작할 때의 교대와 홀수로 시작할 때의 교대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3번 이걸 계산하면 1152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자, 서로 다른 종류의 꽃 5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꽃을 A, B, C, D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같은 종류의 초콜릿 2개라고 합니다. 이 같은 종류의 초콜릿을 KK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6명의 학생에게 나눠주기. 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6명의 학생을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 6명의 학생에 나눠주는 경우를 이제 직접 우리는 구해봐야겠죠. 자, 초콜릿 2개가 있습니다. 초콜릿 2개는 같은 초콜릿이죠. 그래서 초콜릿 2개를 배분하는 방식을 먼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초콜릿 KK가 있는데 이 KK가 한 사람한테 가는 경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KK를 F가 갖는다면 나머지는 A, B, C, D, E를 일렬로 배열하는 결과가 되겠죠. 자, KK가 서로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렬로 배열하면 6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자, 이건 명확하죠?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KK가 다른 사람한테 갈 때를 할게요. KK가 자, 그러면 KK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경우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경우의 수는 일단 5, 6, 12로 시작하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A, B, C, D, E가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A, B, C, D, E가 요 안에서 끝날 때를 먼저 해볼게요. 요 안에서 끝날 때. 자, 그러면 저 안에서 끝난다는 것은 이런 얘기죠. A, B, C, D, E를 네 묶음으로 만든다. 자, 네 묶음으로 만들어야 네 방향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저걸 네 묶음으로 만드는 방식은 한 개, 두 개로 만들 때 방식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5개를 한 개, 두 개로 쪼개 볼게요. 자, 그러면 5C1, 4C1, 3C1 나누기 3팩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쪼갠 다음에 서로 다른 4개의 덩어리를 A, B, C, D에 뿌릴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4팩.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두 번째 그림이 완성되겠죠. 자, 6C는 나중에 해줍니다. 자, 그럼 위에 거 계산해보면 4를 곱하니까 20 곱하기 뭐죠? 4 약분되니까 12. 답은 240이 되겠네요.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KK라고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5개가 있는데 이 5개가 여기에 배치가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4개가 배치가 되고 나머지 하나의 배치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A, B, C, D를 배치하고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배치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해 가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먼저 하나를 뽑아서 E나 F에 집어넣을 건데 그거는 5개 중에 하나를 뽑을 겁니다. 5개 중에 하나를 뽑고 E나 F 둘 중에 하나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A, B, C, D도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10 곱하기 24라서 이것도 24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KK가 서로 다른 경우로 들어갈 때 이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 방금 구했던 두 가지 답 있죠? 참, 방금 구했던 두 가지 답은
240과 240입니다. 그럼 240 더하기 240, 480이 이제 요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15 곱하기 480이 됩니다. 자, 15 곱하기 480을 계산할게요. 이렇게 하면 7200이 되네요. 아까 6팩토리얼이 720이었죠? 그래서 7200에 720을 더하면 답은 9720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7명이 일렬로 서서 찍는데 남학생 3명이 모두 이웃하여 선다. 자, 간단하죠? 자, 남학생 3명, 한 묶음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4명이 있습니다. 자, 전체 5팩토리얼 해주죠? 5팩 해주고 남학생 3명 이웃하게 됐으니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3명끼리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15번, 맞죠? 15번의 답은 720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조로 나누어서 3개의 방에 배정한다. 좀 전에 나왔던 얘기죠. 자, 2명, 2명, 3명 조로 나눠봅니다. 나누기 2패. 자, 여기까지가 조로 나누기예요. 자, 이름이 없이 쪼개는 거죠. 얘네들을 서로 다른 3방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7C2, 7C 21에 10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6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번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17번 문제. 남학생 3명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남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여학생 사이사이에 남학생이 들어갈 때죠. 자, 여학생을 먼저 배치하고요. 여학생 사이사이에 남학생을 배치해 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4에 얼마죠? 60을 곱하죠. 그래서 24에 60을 곱하면 1440인가요? 그래서 이제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4쌍이면 총 8명이죠. 자, 부부끼리 이웃하게 된답니다. 자, 부부끼리 이웃하니까 총 4개의 덩어리가 있겠네요. 자, 부부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부부끼리 서로 이웃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로 이렇게 이웃해 주고요. 그럼 4팩이죠. 부부끼리 이웃하니까 4팩토리얼인데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자리를 바꾼 다음에 부부끼리도 자리를 바꾼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84,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a제곱 마이너스 9b제곱의 2행 2계열의 성분. 자, 절대 이렇다고 해서 a 플러스 3b, a 마이너스 3b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무조건 성립한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직접 구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두 개를 더하면 2a죠. 2a는 0, 마이너스 2, 4, 2가 되고요. 여기서 a 행렬을 직접 구합니다. 자, 그래서 a 제곱은 직접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2 됐죠?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자, 9b제곱도
3b의 전체 제곱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산을 뺄게요. 그러니까 6b를 빼주면 6, 12, 그죠? 18 마이너스 12가 되고 여기서 3b 전체의 제곱이니까 3b만 계산해 주겠습니다. 3, 6, 9,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3b 전체의 제곱이 9b의 제곱이죠. 이것들끼리만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9, 6, 9, 54, 54에 9를 더하면은 63인가요? 54에 9를 더하면 63이죠. 자, 이제 이렇게 19번까지 이제 계산해주면 63, 18, 18에다 36이니까 마이너스 18이고요. 27, 마이너스 27이네요. 그 다음에 54, 90이죠, 90. 그래서 빼기 a제곱에서 마이너스 9b제곱을 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요 행렬에서 이제 요 행렬 빼주는 게 마지막 계산 결과가 되겠죠. 마이너스, 자, 빼주니까, 맞죠? 65인가요? 17이 되고요. 29가 되고요. 마이너스 91이 될 겁니다. 계산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a제곱 마이너스 9b제곱의 2행 2열의 성분이죠. 2행 2열의 성분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91,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자, 이 식을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복소수의 상등 조건으로 볼 때 둘 다 0이 된다는 소리겠죠. 이 식이 0이 되고 이 식도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쪽은 위쪽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xy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식을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x는 y일 때가 있고 y는 ex일 때가 있겠죠. 자, 그래서 x는 y일 때를 직접 두 번째 식에 이제 대입해서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5가 나오거나 x가 5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x가 5가 나올 때는 y도 똑같이 부호가 맞춰지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y는 ex를 여기에 대입해주면 식은 한번 직접 대입해 볼게요. 자, y는 ex를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2x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 맞죠?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5는 0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x제곱이 마이너스 25가 되는데 이때는 실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답이 여기서 나오는 5, 5일 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0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 볼게요. 자, 기억 되게 쉽죠? a는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각각 집어넣으면 둘 다 마이너스 b 제곱이 됩니다. 자, a가 단행열, b제곱이 단행열이네요. 자, aba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aba의 제곱은 aba가 두 번 있는 거죠. 자, 중간에 a제곱이 있죠. a제곱 단행열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b제곱이 b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aba가 되니까 이건 맞겠네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ab 플러스 ba가 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ba가 마이너스 ab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빼고도 ab가 두 개가 남죠.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이제 조건 같은 거 잘 볼게요. 자, 중복을 허락하여 숫자를 적는다. 자, 중요한 건 공유하는 부분이 다른 수 적는 건 당연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즉, 삼각형에 있는 수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삼각형에 있는 수가 더 크다. 삼각형의 수가 더 크다라는 조건, 이것만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에 들어갈 숫자부터 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삼각형에 1 또는 2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속에 3이 들어갈 때를 해볼게요. 자, 3이 들어갈 때 밑에는 1 또는 2가 들어가겠죠. 근데 1 또는 2가 들어갔는데 두 개의 숫자가 들어갈 때 숫자가 들어가는 방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자, 됐죠? 자, 4일 때를 해볼게요. 자, 4일 때를 할 건데, 자, 4일 때는 이 밑에 1, 2, 3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1, 2, 3이 다 들어가는 경우는 3팩토리얼 해서 6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숫자 2개가 들어갈 수도 있죠.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숫자 2개가 뽑히면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나오죠. 이때는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각각 2가지씩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6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숫자가 쓰일 때와 2개의 숫자가 쓰일 때로 나눠주면 굉장히 편하겠죠. 자, 5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5일 때 3가지가 쓰이는 경우 해볼게요. 그럼 5일 때는 나머지 1, 2, 3, 4로 배치를 해야 되니까 4P 3이 되고요. 자, 2가지를 쓸 때를 하겠습니다. 2가지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각각 2가지씩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건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6일 때를 해볼게요. 자, 6일 때는 3가지를 쓸 때, 자, 3가지 쓸 때는 5P3이 되죠. 5P3이 되면 60가지가 되고요. 2가지를 쓸 때는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각각 2가지씩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더해보면은, 자, 2가지부터 쭉 더해볼게요. 그럼 2가지에다가 6개, 6개. 맞죠? 5C에다가 6개, 24개, 12개, 60개에다가 20개를 더해주면 답은 130이 되겠네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130까지가 됩니다.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가지 부등식의 공통 범위가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2가지 부등식의 성질들을 보면 첫 번째 부등식은 부도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부도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부등식을 첫 번째 부등식에 겹쳤을 때 3 또는 1부터 2까지가 나온다는 소리는 이 두 번째 부등식 있죠? 이 두 번째 부등식이 이렇게 됐을 때가 됩니다. 이렇게 둘 다 등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3이고 이때가 1, 2가 되는 이런 그림이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을 만드는 얘는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2와 3이 근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두 번째는 답이 1과 3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이다 해서 a가 마이너스 5. 두 근의 곱은 b이다 해서 b는 6이 되고요. 자, 두 번째에서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돼서 c는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a, b, c, d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a 플러스 b는 1, c 플러스 d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3번에 이제 부등식 모양으로 갖춰서 조건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답은 2가 되겠습니다.